중국이 이 개인 간의 종이금 거래를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실물금은 여러분들 거래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종이금 거래를 정지를 시킬까? 그거에 대해서 심화 버전은 여러분들 지금 들으셔야 아실 겁니다. 어제 들은 거는요, 약간 맛배기 버전이고요. 그걸 못 들으신다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고 가시면은요, 어느 정도 이제는 금의 이 흐름에 아마도 이제는 뭐 크게 뭐 등락, 지금 뭐 4,100달러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가려고 금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기 변동성에 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매번 안내해 드리는 이 뉴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은요,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이 금 거래를 축소하는 진짜 이유는요, 결국에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의 보호 정책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이면에는요, 이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를 벗어나기 위한, 이 달러를 벗어나기 위한 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금을 대규모로 축적하는 이 실물금이죠. 실물금을 실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물금으로 가겠다. 우리는 이 종이금, 이 달러와 연계된 종이금을 파기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줄여야겠죠. 개인 간의 거래도 당연히 줄여 놔야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위안화를 이 실물금과 연결하고 달러를 거치지 않고도 국제 무역과 자산 거래가 가능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금으로 하면은요, 런던이나 뉴욕 가격으로 얘네들이 "종이금 장난을 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안 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는 실물금을 모아서 실물금 가격으로 이제는 시세를 결정하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 전략이 성공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의 조달 금리와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미 제가 금융 전쟁도 시작됐다. 이미 AI 전쟁, 지금 제가 금만 달아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패권 전쟁 큰 흐름으로 달아드리면서 주식도 봐드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금융 전쟁도 이미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AI 전쟁도 시작됐죠. 그래서 힘이 K3 뭐 이게 나와서 제2의 딥시크 사태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패권 전쟁의 일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중국은 미국과 이 금 경쟁을 시작했다. 이게 금융 전쟁이죠. 금 경쟁이. 그래서 최근에 지금 중국은 계속 금 보유량을 늘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 해도 48만 온스를 금을 추가 매입하며 2023년 이후 최대로 월간 금 매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입 기회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째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 러시아 외환 보유액 동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랑 달러 자산에 대한 이 정치적인 성향을 믿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중국도 당연히 제재를 할 테니까 나한테도 그 칼이 러시아한테만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달러랑 미국채를 들고 있기가 그러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미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과 지정학적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은 이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니고 상대방의 이런 뭐 지급 능력이랑 뭐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되고, 정치적 이런 뭐 판단에 의존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자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보다 훨씬 이 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한 국가 준비 자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는 미국 달러 자산을 줄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역시나 미국 달러는 너무 찍어낸다. 쟤네들이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발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정부는 윤전기로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뭐 미국 달러와 국채에 대해서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갖고 있을 기간 동안 계속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게 계속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서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결국엔 오래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위험이 생기죠. 이 미국의 이 통화 팽창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국채 증가, 이 국채 공급 증가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의 이런 리스크도 있고, 미국과의 갈등 시 자산 동결 가능성도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는 금을 모아가고 미 국채를 비중을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도 이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개인 금 거래를 왜 제한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그렇다고 왜 이걸 왜 제한하지, 이렇게 하니까 중국은 이제 국내 은행들이 쭉 이 금거래 서비스를 종료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가격 변동과 레버리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은 목적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중국의 이 금 시장을 단기 투기와 종이 계약 중심에서 실물 수요와 장기 보유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과도한 투기,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 매수 매도에 따른 가격 급변. 야, 우리 지금 떨어져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잘 읽으세요. 자, 실물 금 없이 계약만 거래되는 종이 금 계약, 그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에 의해 좌우되는 금 가격, 이거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 많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국은 금 시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실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단기 투기를 줄이고 실제 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금 시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구 금융이 주도하는 선물 옵션 종이 계약 중심의 금 시장이 생길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실물 인도와 장기 보유 중심의 이 금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중앙은행과 국가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은 종이 계약보다 실제 금이 보관되고 인도되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옳은 판단이죠.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요즘은 옳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근데 금 투자하면서 막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금 투자하는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달러는 계속 영원할 것이고 더 잘 나갈 것이고, 미국이 중국을 그냥 아예 이제는 계속 중국 망하게 만들면 계속 만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금에 그냥 투자한다고 해도 이 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이 오르는 메커니즘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얻어 걸리면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석은 잘못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준비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금을 많이 모으는 이유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위안화의 국제화죠. 왜냐, 위안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위안화의 이런 신용도를 담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거래의 상당 부분을 현재도 이제 달러로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안화로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구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국제 원자재나 에너지의 상당 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특히 이 산유국들은 석유를 이 달러로 판매하고 받은 달러를 미국 국채나 달러 자산에 재투자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기를 사주고, 그렇게 GCC 국가들이 지금 뭐 이란이랑 전쟁하면서 이게 다 나오는 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란 전쟁에서 패해 버리면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미국에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 지금 사태에서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 시스템과 같은 다음을 바꾸려고 한다. 뭐냐? 이 중국이 이제 석유화의 원자재를 위안화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수출국은 대금으로 위안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국은 받은 위안화를 중국 금융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상하이와 또는 이 홍콩 시장에 위안화를 실물금으로 교환합니다. 이 방식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이 이란이랑 이 쿤눈 은행이랑 이 거래하는 방식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거 있는데요. 그 구조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는 산유국들이랑
이런 거래를 더 증가하겠다. 지금 사우디랑도 이런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안화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은요, 위안화를 금으로 바꿔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콩 금시장이나 상하이 실물 금시장을 키우는 이유가 다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금을 많이 모아가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런 시스템. 그래서 위안화에 무역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 금융시장에 또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실물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메커니즘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니까 존 버나드는 뭐를 생각해요? 아, 금값이 오르겠구나. 금값은 오르겠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시장 있잖아요. 이 주식시장도 당연히 올라가겠구나. 금융시장이 좋아지면서. 저는 이 두 개를 보고 있으면, 이거 두 개는 거의 존 버나드 말고는 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공산당 투자하지 마라." 막 이렇게 "멸공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리고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막 여기에 정치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때문에 제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중국 주식을 거의 안 보더라고요. 진짜 완전 넉마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저평가 받아 있고 이제 막 거의 안 오른다, 거기는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막 가치가 있는 주식들도 막 그 가격이 막 여기 아래에 있어요. 옛날 이 코스피 보는 것 같아요. 1-2년 전 코스피가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SK하이닉스나 막 10배 올라갔죠.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에는 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뭐냐, 이 중국의 이 무역 흑자가 금 전략의 핵심 무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은 지금 무역을 엄청나게, 이 제조업 국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무역망을 넓히면서 매년 엄청난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경쟁력과 글로벌 이 공급망 지배력으로 이제 수출 규모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죠. 특히나 이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도 이 중국산 부품과 제조 상품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품을 필요로 하잖아요. 전력기기 여기 나와 있죠.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냉각 장치, PCB와 전자제품, 그다음에 통신 장비, 변압기, 태양광과 전력 인프라, 각종 산업용 소재, 이거 다 중국에서 거의 다 이러한 지금 분야의 세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죠. 다 여기서 수입을 거의 다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미국이 중국의 기술 성장을 견제하면서도 자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을 계속 수입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I 센터를 지으려고 하면 중국 거 제품을 사야 되네, 이런 인프라를. 그래서 중국은 무역 흑자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은 자산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 실물 금에 당연히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와 원자재, 해외 광산, 항만과 물류 시설, 첨단 제조업, AI와 반도체, 위안화 결제망, 신흥국 인프라. 특히 이 무역 흑자의 일부만 금으로 이동해도 전 세계 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은 연간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매입이 계속되면 금 가격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금 가격 재평가가 중국에 유리한 이유. 이거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거 금 가격 재평가 이 중국이 한다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서 또 해드릴게요. 자, 중국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관측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 국유은행, 국영기업, 군 관련 기관, 민간 투자자, 이런 사람들 등이 상당한 금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중국이 보유한 금이 가치도 아마도 급격하게 평가 가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금 가격이 크게 재평가될 경우 중국은 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외환 보유고의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에 대한 국제 신뢰 강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국가 신용도가 개선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 원자재와 기술 확보 능력이 증가할 것이고, 미국 국채 의존도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중국은 금 가격 상승으로 확보한 금융력을 첨단 제조업과 AI 산업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또 이제 갈 수 있고, 이는 단순한 귀금속 투자가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연결된 국가 전략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금을 대규모로 보유한 상태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하면 중국의 이 자산 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러면 미국도 금을 자유롭게 매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렵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중국과 달리 미국은 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금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 달러를 발행해서 금을 대량으로 사기 시작하면요, 미국이, 그러면
세계 금융시장은 이를 달러에 대한 불신의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미국 정부가 금을 매입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뭐냐? 이 미국 정부도 달러보다 금을 선호한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장기적인 가치가 불안하다. 그다음에 달러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자체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면서 또 지금 보면 공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이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이므로 금 매입을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미국이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장기적인 이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재정 적자가 또 이제 중국한테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매번 보셨죠. 미국은 매년 계속 이 더 많은 막 전쟁도 하고 뭘 하고 해서 국채 발행해서 재정 적자를 계속 늘리고 있죠. 그게 뭐가 있냐? 이 중동 지역 이제 분쟁이 또 확대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란이랑 지금 전쟁이 계속 안 끝나고 있잖아요. 이란을 뭐 금방 때리면 이길 것이다. 다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군사비가 이제 지출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재정 적자가 확대되겠죠. 그리고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유가는 상승하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 이자 비용이 다시 또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서 이 미국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 높은 금리는 국채 이자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국채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은요 어떻게 되냐? 다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악순환이 형성되거든요. 이게 뭐냐? 이 전쟁과 정부 지출이 증가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정 적자 부채가 확대되고 그러면은 이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이자 비용이 당연히 금리를 더 줘야 되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려면 이자를 더 쳐줘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적자, 이자로 인한 적자가 더 이제 발생을 하겠죠. 여기에 이제 유가 상승까지 겹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진다고 하면은요. 이제 연방 정부는 이제는 연방 연준이죠. 미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높은 금리는 미국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가계 모두에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구조적 약점을 활용해서 금과 위안화 중심의 대체 금융 질서를 확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모아갈수록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들 중국만 금을 매입하는 게 아니죠.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도 앞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근데 한국은 왜 지금 아직도 14년째, 13년째인가요? 금을 왜 안 모아가고 있을까? 모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 부도 리스크가 없죠. 그다음에 특정 국가의 이 통화 정책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금융 제재로 이 동결하기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쟁과 지정학적 위기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물 자산이죠.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미국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은 더 높은 금리로 이제 국채를 판매해야 되거든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다음 금리도 함께 상승합니다. 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할부 금리, 신용카드 금리, 기업대출, 회사채 이런 게 당연히 금융 비용으로 전가가 되면서 기업과 일반 소비자들도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이 중국이 금을 모아가면서 실물금 위주로 이렇게 종이금 계약을 취소시키고 있잖아요.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다 실물금을 많이 모아가면서 달러와의 반대되는 세력을 계속 키우고 위안화 국제화를 시키면서 미국을 더 많이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 경제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이 뭘까? 이 중국이 지금 이런 전략적으로 금을 많이 모아가고 금 거래를 이제 실물 위주로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의 이런 중요도가 서서히 줄어드니까 중국과 신흥국들이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하지 의존도가 줄어들고 대신에 그냥 금을 더 이제 국제에서 통용되는 이런 자산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는 이 미국 시장 금리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높게 국채를 팔아야 되기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를 높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당연히 커지겠죠. 셋째는 이제는 이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그렇게 되고 있죠. 왜냐 위안화와 이제 금을 이용해서 무역 결제가 시작되면은요. 오히려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달러에 대한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영향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넷째는 이 미국의 이 금융 제재의 영향력이 감소를 할 겁니다. 왜냐? 이제 나 미국 국채 별로 없어. 이제 금을 많이 모았어. 니네 얘기 안 들을 거야. 제재해. 제재해도 이제 미국 국채가 많이 안 들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이 외교 수단으로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근데 이거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기축 통화하는 국가가 절대 이 기축 통화를 어떤 이런 제재와 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기축 통화의 이런 위력은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째는 금 가격 상승이다. 중앙은행과 중국이 이제 금 매입을 계속 지속한다고 하면 이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섯째는 중국의 이 금융력이 확대되겠죠. 지금 위안화 국제화를 시키면서 엄청난 무역과 엄청난 이런 흑자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금을 모아간다고 하면은요. 더더욱 이제 중국의 이런 무역 이런 뭐라고 하죠? 위력이랑 그다음에 금융력도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이금을 이런 금지시키는 최종 목표는 뭐냐? 단순히 금 가격을 올리는 데 있지 않고요. 이 미국 달러가 없어도 작동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을 끌어오는 게 이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구축하려는 체계는 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역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위안화를 중국 채권과 금융 상품에 투자한다. 필요할 경우 위안화를 이제 실물금으로 전환하고요. 상하이와 홍콩을 국제 금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 국채 대신 금과 원자재를 준비 자산을 보유하고요. 위안화 결제망을 신흥국과 산유국으로 확대한다. 야, 여기가 지금 많이 이렇게 커가는 이런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가 이제 서서히 완성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중국은 이 달러를 반드시 보유할 필요가 줄어들죠. 그리고 미국이 만드는 게 거의 없잖아요. 무기나 좀 만들고 뭐 자원을 좀 수출하긴 하는데 굳이 미국에서 무기를 받거나 자원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냥 중국에서 이제 무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들을 다 이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으면요. 달러가 굳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의 매력도가 늘어나니까 금을 더 이제 미국 국채보다 더 많이 모아 가려고 하겠죠. 왜냐 미국 국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죠. 이 부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종합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중국의 이 근거래 제한은 이 개인 투자자 보호나 이제 시장 변동성 관리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더 큰 흐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금 시장의 구조를 이제는 실물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목표고요. 그다음에 금을 대량으로 축적을 하고 이 개인 레버리지와 이 레버리지 거래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나 지금 주시장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거를 줄이고 단기 투기를 줄이면서 상하이와 홍콩 중심으로 실물 금 거래와 보관, 청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원유와 원자재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받은 위안화를 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요. 이는 이제 달러를 단번에 대체하는 전략이 아니라 서서히 이제 달러의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으로 계속 대체 금융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막대한 무역 흑자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지 않고 금과 이제 전략 자산으로 돌리면 이 미국 국채 수요는 약해지고 금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채 발행, 그다음에 전쟁 비용, 인플레이션과 이 높은 금리 이런 거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중국의 금 전략은 단순한 이 투자 전략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가 결합된 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이 달러 의존도를 축소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위안화를 국제화하고요. 세 번째에는 실물금 중심으로 금융 질서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장기간 진행되면 이 미국 달러와 이 미국채의 지배력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고 금과 위안화의 이 국제 역할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변화로 저는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주식도 서서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래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존 버나드만 거의 뭐 금은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중국 주식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금융 질서로 간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드리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역시나 이 중국이 금을 모아가고 그다음에 개인 간의 이런 금 거래를 줄이는 이유는 답이 나왔죠. 결국에는 실물금으로 유도를 하고 미국을 더 압박을 하면서 미국 국채랑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금 재평가를 하겠다, 뭐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또 시간 날 때 또 2편, 3편 이렇게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계의 흐름은 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금 투자하시거나 은 투자하실 때 이 큰 흐름, 이 통화의 이 기축 통화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패권 전쟁의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면은요, 안심하고 그다음에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뭐 후원해 주시면 저한테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쿠팡이나 CJ 링크 제가 가끔 올려드리니까 거기에서 금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아니면은 뭐 책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생필품들 사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